이번 달 캐나다 4개 주에서 백신 여권을 시행함에 따라 타주 방문객들은 다양한 업장이나 활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백신 여권을 시행하는 곳은 퀘벡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매니토바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9월 말까지 레스토랑 식사, 실내 행사 참가 및 헬스장 방문을 원하신다면 4개 주 모두 백신 예방접종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셔야 합니다. 각 주의 주민은 백신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PDF 증명서 또는 QR코드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접종을 받은 방문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BC, 온타리오, 매니토바, 퀘벡주 보건부는 관광객들의 경우 사진 신분증과 본, 지역이나 국가의 백신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름과 지역 또는 국가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다른 주의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여권 프로그램이 각 주에서 시작되는 시기는 이렇습니다. BC주는 9월 13일부터는 1차 백신까지 접종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10월 24일부터는 2차 백신 접종까지 모두 완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차 접종 후 최소 7일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12세 이상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매니토바주는 9월 3일부터 백신 여권 정책이 시작됩니다. 12세 이상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온타리오주는 9월 22일부터 백신 여권 정책이 시작됩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12세 이상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퀘벡주는 백신 여권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9월 15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3세 이상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검시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BC주 내에서 불법 약물의 독성으로 인해 최소 10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시청은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장벽을 없애고 저렴한 치료법 적시 이용 및 화장실에도 관련 서비스와 옵션을 제공해 사망자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C주에서는 지난 6월까지 9개월 연속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달 독성 약물 과용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만 주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특히 BC주 내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이 독성 약물이 손에 꼽히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BC검시소의 수석검시관 리사 라포인트는 BC주에서 올해 첫 6달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약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이와 같은 비극은 독성이 있는 불법적인 마약 공급이 우리 주 전역에 걸쳐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BC 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불법 마약의 독성이 극도로 독해지고 있다며 특히 펜타닐이라는 독성 성분이 올해 첫 6개월간 발생된 약물 중독 사망 사건의 85%와 관련이 있는 물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이자 마취 보조제로도 쓰이는 아편계 약물로 헤로인보다 그 약효가 최대 50배나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마약 중독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프레이저 밸리와 밴쿠버 연안 보건 지역이었으며 이들이 같은 기간 총 사망자의 62%를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BC주 전역의 구조대원들이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약물 과다 복용건에 성실히 대응해왔지만 아직도 이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깊은 염려를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면서 여름 내내 휘발유 가격이 캐나다 가정의 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재개될 수 있겠냐는 불안감과 석유 수요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 밴쿠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4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지난 2일 기준 캐나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40달러가 되면서 한 석유 분석가는 가을이 되면 약간의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습니다. 가스베디의 수석 석유 분석가 패트릭 데헤은 오는 9월 16일부로 석유 생산이 더 저렴한 겨울 연료 혼합물로 전환됨에 따라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1.35달러 이하 또는 평균 1.2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내외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미국, 중국과 같은 다른 주요 석유 소비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정책은 미국과 함께 해왔지만 미국이 또다시 셧다운을 하게 된다면 캐나다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원유 수요 감소와 산유국들이 벌이는 치킨 게임인 산유국들의 생산 증감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불안 요소 또한 여전히 갖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휘발유 가격에 대한 예측이 어렵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 확연히 높기 때문에 하향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가 지난 수요일 비필수 활동을 위한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이후 온타리오주 백신 예약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목요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평상시보다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등록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1차 접종이라고 전했습니다. 엘리엇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는 좋은 소식이라며 벌써 수천 명의 온타리오 주민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남겼습니다. BC주 또한 백신 접종 증명 시스템을 발표한 후 신규 백신 예약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백신 여권이 발표된 당일에는 전주일 같은 날보다 예약자가 88% 증가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하루에 투여되는 코로나19 백신 수는 초여름 정점에 달해 7월 8일에는 26만 8천 번 이상의 접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접종을 받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일일당의 백신 접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내에서 일일 평균 3만 2천회 투여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타리오 주민 12세 이상의 83%가 최소 1회 백신을 맞았고 77%가 2차까지 모두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 위원회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8월의 신규 매물 숫자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타이트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크리거 TRREB 회장은 새로운 신규 리스트가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고 말하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캐나다 이민이 재개되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신규 리스팅이 줄어들면서 구매자들 간의 경쟁이 지속되었고 판매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2021년 8월 평균 주택 가격은 107만 911달러로 전년 대비 12.6% 상승했습니다. 요크 지역 평균 판매 가격은 129만 651달러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으며 홀턴 지역 120만 6016달러, 토론토 100만 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가 머서에 따르면 구매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으며 2022년으로 갈수록 GTA의 인구 증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상황은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공식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직접 참석할 스타와 특별 게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축제 공동 책임자인 조아나 비센트와 카메론 베일리는 우리는 이미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흥분과 기대감의 영감을 받았다며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으며 정확히 7일 안에 잊지 못할 TIFF 2021을 위해 국제, 국내 및 현지 관객, 업계 게스트, 기자, 영화 탤런트를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TIFF는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해당 장소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9월 9일에서 18일 사이에 토론토 거리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연예인들의 이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석자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TIFF 측에서는 목록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